안녕하세요. 정비마스터 김동성입니다. 이 차량은 모닝 12년식인데 키로수는 13만 킬로 정도 쓰셨고, 여기 보면 지금 시동 걸어지는 상태인데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이게 경고등은 무시하래요. 왜냐면 매핑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엔진 경고등은 안 봐도 된다 그랬고, 문제는 이제 ABS 경고등이 들어와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스캐너 찍어봤더니 EMS 캔통신 이상이라고 이렇게 코드가 띄워요. 코드를 삭제를 시키면 삭제가 되고, 뭐 데이터도 또 다 정상이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행을 하면 요 똑같은 코드가 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삭제를 시키고 똑같은 코드가 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렇게 시운전을 해서 경고등이 들어온다라면 또 이제 스캐너로 또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지요. 지금 설치를 어떻게 했냐면, 위에 보면 이 VCI 이 장비가 있고, 요거를 지금 연결을 해놨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운행을 하면서 경고등이 뜨면 요 시점을 기록을 해서 데이터를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스코프를 지금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지금 장착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행 기록으로 확인을 했을 때 뭐 엔진 회전수, 배터리 전압, 뭐 스로틀 위치, 그러니까 스로틀 포지션 센서, 그 다음에 바퀴에 이제 각각 휠 센서가 있고 차속이 있고, 그런데 요 신호들이 경고등이 뜨는 시점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요. 배터리 전압도 뭐 낮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놈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외부적인 ABS 모듈을 기점으로 해서 얘네들도 상시 전원 2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키 온전원을 하나 받아야 되고, 또 잡지가 2개가 있고, 요 관계를 스코프에다가 연결을 해서 지금 띄워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2개 지금 프로브를 지금 2개 심어놨지요. 그 다음에 앞 유리창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유리창에다가는 이렇게 비코 스코프를 이렇게 장착을 지금 한 상태고, 이렇게 지금 장비가 다 달려있는 상태예요. 차에 뭐 캠파형까지. 캠파형도 그냥 찍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잘 표출이 됐거든요. 근데 경고등을 뜨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파형을 지금 띄워놓은 상태예요. 시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요놈이 이제 들어오는지. 현재는 지금 ABS 경고등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우, 차주분이 막 튜닝을 이빠이 해놔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아, 들어왔네. 지금 불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요 미끄럼 방지, 아이고, 미끄럼 방지 들어왔지요. 운행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스코프 지금 상태 정지시켜서 잡았고, 그러면 이제 VCI도 주행 기록도 지금 정지를 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기록을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고,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가서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주행을 안 하고도 이 증상이 빠딱빠딱 나오면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업소 내에서는 증상이 안 나오고 꼭 운행을 해야만 이 증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이 장비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진단하기가 많이 복잡해요. 어렵고 뭐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 업소 내에서야 뭐 이러고 저러고 다 뭐 얼마든지 장비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 배선도 짧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래서 막 그 유리 위에다가 이렇게 스코프도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릎에 지금 앉아 있는데 이런 장비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라도 이제 개치 장비를 달 수가 있으니 뭐 다행이긴 한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이렇게 요 ABS 불이 뜨면 좀 무겁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즘은 이제 ABS에 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요. VTC 그 기능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TCS 기능도 같이 이제 겸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변속 시점이나 출력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불이 뜨면 ABS에 이상이 있으니까 경고불이 뜨겠지요. 어쨌든 ABS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출력에 관한 제한, 그 다음에 TCS에 관한 제한 이런 것들을 제한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차가 좀 무겁게 나간다든지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차주분이 느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무겁게 나간다. 데이터는 찍었으니까 요거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주 여러 차례 그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고등은 떠요.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삭제를 시켜서 지금 안 뜨고 있는데 경고등은 이제 미끄럼 방지 경고등이 뜨는데 고장 코드를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고 그냥 놔두면 뜨지는 않는데 이제 운행을 하면 운행에서 한 1km, 1.5km 정도 이렇게 가면 경고등이 이제 딱 뜨는 거예요. 미끄럼 방지 불이. 그래서 지금은 좀 진단 방법을 좀 바꿨어요. VDC 모듈에서 엔진 RPM이 지금 이상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크랭크각 센서, 넘버원 센서, 점화 쪽 인젝터 하나, 뭐 이렇게 캔 신호에 지금 압축을 해놔야 이러는데 이건 이렇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추이를 한번 볼게요. 앞에 스코프를 놔뒀더니 전방주시가 아주 그냥 전방위가 잘 안 보여요. 가려져 있어서. 어쨌든 조심조심 운행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인력이 없다 보니 다들 이러고 있어서 다른 인력이 없다 보니 지금 혼자 나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해야 돼요. 떴어요. 여기 떴죠? 지금 이렇게 잡았고 스코프 이렇게 잡았고 스캐너도 정지를 시켰어요. 지금 트리거 눌렀어요. 자, 이제 이거 가서 이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전체 그 코드를 봤더니 뭐 엔진 쪽에서는 뭐 흡기압 센서 두 개가 들어오는데 일단 얘는 무시하고 튜닝을 해서 그때부터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무시하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이제 미션에는 고장 것도 없고 ABS 쪽에서 보면 C1613 EMS 측 그러니까 ECU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 ECU 캔 신호 이상 또 EMS 점검 필요 이렇게 떴고 나머지는 뭐 뜬 거 없어요. 나머지는 문제 없어요. 미끄럼 방지 경고등이 뜰 때 이때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갖고 와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이걸 지금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뭔가 좀 이상 있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뭐 키로수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13km 정도. 여기도 보면 전부 다 그래. 엔진 회전수도 그렇고 차속 그 다음에 스로틀 위치 센서 뭐 배터리 전환 각각 박혀있는 그 스피드 센서 연원들도 보면 똑같이
똑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이런 문제의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차속도가 이렇게 30k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때는 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0km로 전부 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보면 전부 다 0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키로수에 있다가 전부 다 RPM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0으로 바뀐 거예요. 없다 이거지. 이렇게 이제 오신호가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래요. 지금 뭐 계속 난리가 났어. 지금 데이터가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운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서 있는 상태. 지금 0km죠. 지금은 실제로 이제 신호대기원이라고 멈춰지는 상태고, 이때는 이제 배터리 전압만 또 여지랄하고 있고, 여기는 뭐 굉장히 심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랄 났어요. 굉장히 심하지. 글쎄, 어떻게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나올까? 뭐, 장비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 VDC 경고등이 가르쳐주는 신호예요. 여기 보면 이제 현재는 경고등이 안 들어왔고, 오프고, 여기는 ON이라고 해서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이 시점에서 보면, 경고등이 들어왔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이렇게 16% 정도, 17% 정도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악셀레다를 이렇게 밟지도 안 했는데 100%가 있고, 엔진 RPM도 2280에 있다가 경고등이 딱 들어오니까 이 순간에 얼마냐면 16,320 RPM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에서는 이 만 단위 RPM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밟아봐야 레드존이 대부분 보면 한 5,000에서 5,500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은 올려가지가 않거든. 왜냐면 연력 컷을 해버리기 때문에 레드존을 꺾을 수가 없어요. 레드존을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16,300이라는 이 RPM이 엔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뭔가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요거는 이제 ABS VDC 모듈에서 모듈 거의 데이터를 본 것이고, 이렇게 이제 불량으로 나오고 있어요. ABS 모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그 ABS 모듈과 그 다음에 엔진 ECU, 뭐 TCU, 뭐 에어백 이런 모든 컴퓨터들은 전부 다 이제 캔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엔진 컴퓨터에서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코드에서는 캔 신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VDC는 다른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엔진 컴퓨터의 정보도 필요하고 뭐 오토미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각기 이제 모든 정보가 필요해요. 엔진에서가 이제 필요한 정보가 많겠죠. ABS에서는. 그러면 엔진한테 어떤 정보를 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요구한 정보가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띄우는 거예요. 엔진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보면 이 배터리잖아. 지금 요 부분 이렇게 튄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상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그려보면 전에는 엔진 회전수가 ABS 모듈에서는 요게 요 순간에 0으로 떨어졌는데 얘는 문제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차속도 요 순간에 0으로 떨어졌었는데 얘는 문제 없어요. 다 문제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흔적, 배터리 전압에서는 흔적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데이터들은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보면 VDC, ECU 쪽에서만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배터리 그 전압이 이상 있다라고 뜨니까 뭐 다른 데이터도 문제가 문제된 데이터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어떤 정상적인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정상적으로 이제 공급이 돼야 돼요. 혹시나 전원 전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한번 해본 것이고, 요거는 이제 바디 쪽, 차체 바디 쪽 접지 검사를 한 것이고, 요거는 엔진 쪽 접지 검사를 한 것이고, 얘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0.01V가 나왔어요. 이러면 정상. 0.05V까지는 정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엔진 접지 마이너스 측정돼요. 왜냐면 얘는 프로브를 거꾸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냥 0.02V로 보면 돼요. 그러면 0.05V가 안 됐기 때문에 정상.
접지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상.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요거는 잘못 적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발전기와 배터리 플러스 간에, 그러니까 발전기 비플과 배터리 플러스 간에, 그러니까 상관전압을 측정한 거예요. 이 전압 자체가 지금 눈으로 봐도 원래 이거 깨끗한 일자로 쭉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개털 입은 거 마냥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탄 전압이 측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도 안 되고, 지금 전압을 보면 0.47V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0.03V, 뭐 0.05V를 넘지 않는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뭐 한 10배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수리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수리를 해서 그 원인이 잡힐지 안 잡힐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우선은 전원 접지를 먼저 정상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잘못됐어요. 요거는 이제 그 발전기에서, 배터리에서 발전기까지 선간전압을 이제 수리를 하고 나서 다시 본 것인데, 틀리죠? 수리 전과 많이 틀려요. 이렇게 깨끗한 전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0.01V가 나왔어요. 아주 양호한 거예요. 아주.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도 또 그런지 전압은 잡아놨으니까, 선간전압은 이제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도 또 그런지 운행을 또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상관전압을 이제 본선적 상관전압을 측정을 하고 운행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똑같은 코드가 또 들어와요. 운행을 하면 ABS 모드에서 다 찍은 거예요. 찍기가 참 더러워요. 밑바닥이 있어가지고 파형 신 꽂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봐야 되는 것이니까 우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에다가 스코프를 장착을 하고 운행을 해서 이 기록을 저장을 해갖고 온 거예요. 두 놈은 캔 통신선, 하이선, 로우선. 지금은 이제 너무 가깝게 나와가지고 이 파형이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만 이제 형태가 좀 나오지요. 증상이 나올 때 이 통신선 이 파형 자체가 무너지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걸 찍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좁혀놨다 보니까 파형 모양새가 좀 이쁘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선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이렇게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이 프레임 이 안에 보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숨어져 있는데, 뭐 아이디별로 정보가 숨어져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 아이디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서비스 데이터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엔진 RPM 얼마고, 온도는 얼마고, 악셀은 얼마고, 뭐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얼마고, 분사량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비스 데이터로 표시를 해주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이 속안에 있는 정보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뭐 데이터로 보면 되는 것이니까, 대신에 이제 이 파형 자체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런 식의 파형이 떴다는 얘기는 통신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통신선에 문제가 없고, 각각 모듈에서도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이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 대신에 고장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뭐 잘못된 방향으로 변하느냐, 요 모양만 볼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기는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그거는 뭐 스캐너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주행 기록을 봤을 때 배터리 전압,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 전압이 문제가, 갑자기 뭐 14V에서 0V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ABS 모듈 측에서, 커넥터 입구에서, 주댕이 입구에서 이걸 측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댕이 입구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틀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번 볼게요. 지금 잘 보이려나 보는데, 상시선 14.2V 정상, 이놈도 상시선이에요. 뭐 14.4V, 뭐 조금의 차이는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키 온선, IC2선이죠. IC2선이 14.2V. 그 다음에 요놈은 뭐 0V라고 봐요. 요놈 0V, 요놈도 0V.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터리 14.4V 정상. 그 다음에 캔파형 정상. 자, 12번째에 11번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2번째 한번 볼게요. 왜냐면 12번째 요 마지막 요 부분에서 경고등이 떠서 눌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이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요 안에서, 요 근처에서. 근데 보면 똑같이 전압에 관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시세와 경향으로 본다라면 전압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뭐 전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또 이쪽에서도 이 파형도, 요쯤 한번 볼게요.
켄타형도 하이선과 로우선 두 개 다 문제되는 게 없어. 통신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신 라인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외부에서 전달되는 전원과 접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 내부, VDC 컴퓨터 내부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전압에 상시든 온전원이든 두 놈 전원에서 어떤 문제가 여기서 0으로 떨어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기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내부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현재 요거는 뭐를 보냐면 요게 크랭크압 센서 넘버원, 점화 코일 2개, 요 인젝터, 그 다음에 배터리 하나, 또 켄타형 이렇게 찍은 거예요. 또 다채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보니 이제 운행을 시켜서 본 것이고, 자 요거 아까하고 이제 틀려요. 아까는 전압을 봤지만 지금은 컴퓨터의 신호를 갖다 본 거예요. 크랭크압 센서 신호, 넘버원 센서 신호, 타이밍이 정상적으로 신호가 들어가느냐를 본 거고, 요 놈이 들어갔으면 점화가 정상적으로 생기냐, 또 이런 인젝터 신호가 정상적으로 생기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찍은 거고, 이 각 센서와 넘버원 센서의 신호를 왜 봤냐면 운행할 때 ABS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16,300rpm이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크랭크각 센서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크랭크각 센서를 측정을 지금 한 거예요. 얘는 여기 보면 모양새가 이상한 모양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뭐 여기도 있지만 크랭크 쪽에 한 바퀴를 회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빨 두 개를 빼놔요. 그걸 이제 미싱 후스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줄인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요 새끼들이 이빨이 빠지는 게 있느냐, 아니면 요 오르가고 내려가고 이 신호인데, 컴퓨터가 일러먹는 이 신호인데, 그러니까 1과 0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통상 자동차의 신호는 두 가지 신호를 써요. 하나는 이제 시모스 신호를 쓰고, 또 하나는 이제 티텔 신호를 쓰고, 시모스든 티텔이든 어쨌든 주어진 전압의 3분의 2 이상은 논리 레벨 1, 3분의 1 이하는 논리 레벨 0.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 1과 0으로 읽기 때문에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 밑부분 3분의 1 이하로는 0으로 읽고 3분의 2 이상은 논리 레벨 1로 갖다 읽기 때문에 이 파형을 보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관심을 좀 두고 봐야 돼. 지금은 요 파형만 오르고 내리고 파형만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중간에 요 지점, 여기서 뭔가 신호가 하나 튀었다든지 이렇게 튀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이 내려온 지점에서 어떤 한 놈이 내려왔다든지 이러면 얘는 신호를 갖다 읽어버리기 때문에 파형을 볼 적에 이런 것도 좀 주안점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빨이 빠졌느냐, 훅 하고 빠졌느냐, 파형 중간에 어떤 오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제 주안점으로 해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쭉 이렇게 보면 그런 신호를 기준으로 보면 전혀 뭐 없어요. 이상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 끝이에요. 다 갔어요. 그러면 요 마지막 지점에서 어떤 정보를 기록 온 것이니까, 이 마지막 이전에서 본 문제가 각 센서의 신호에 문제가 있다면 나타났어야 돼요. 나타났어야 되는데 안 나타났어. 그러면 크랭크각 센서의 문제 아닌 거예요. 센서가 신호가 정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각 센서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문제가 없어요. 또 지금의 고장 코드가 들어올 만한 이런 관점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캔 신호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다면 지금 이거를 이제 이틀 동안 이런 신호를 찍어가면서 이틀 동안 지금 점검을 해봤는데 없어요. 지금 외적으로는 없어. 그러면 이제 원인이 있다라면 컴퓨터 내부예요. 근데 이제 요 차주분이 원래 이제 그 터보가 없는 차인데 여기다 터보를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매핑도 했고,
그 엔진 쪽에 이제 흡기압력 센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그쪽에 뭔가가 오류가 나서 코드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거는 안 봐도 된다고 하니까 옛날부터 들어와서 그건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컴퓨터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엔진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VDC 쪽으로 신호를 못 줬던 아니면 엔진 ECU는 모듈로 신호를 줬는데 VDC 모듈에서 뭐 ABS나 VDC나 똑같은 놈이에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부르긴 하는데 엔진 컴퓨터에서는 신호를 줬는데 ABS 모듈에서 신호를 받지 못하고 나 몰라 컴퓨터에도 안 줬어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 엔진 컴퓨터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ABS 모듈에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엔진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개조를 하면서 서브 컴퓨터를 하나 더 연결을 해서 현재 쓰고 있대요. 그러면 엔진 쪽에 이제 컴퓨터가 두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제 생각에서는 그쪽에 아마 어떤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통신선에는 문제가 없지만 캔선도 다 연결을 했겠지요. 연결을 안 했다 그러면 벌써 통신선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나왔을 테니까 이쪽에 문제가 없는 거 보면 통신선은 제대로 연결을 했대 컴퓨터에 아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리는 제가 다 못했고 ABS 모듈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고 범위가 작업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엔진 이슈야 가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진단만 이렇게 내려드렸고 수리는 이제 상황을 봐서 타주분이 뭐 향후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이틀 동안이지만 여러 가지 진단을 한번 해봤어요. 엔진이냐 ABS냐 이렇게 떨구지는 아직은 못했지만 어쨌든 이 두 놈 중에 한 놈은 분명히 이 답이 맞을 거예요. 또 수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료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침서인데 지침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코드 내용은 C1613이고 10 메시지 이상. 근데 저쪽 그 스캐너에는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스캐너에는 1613인데 얘는 이제 캔 메시지 이상을 넣었다는데 스캐너에서는 1613 얘는 1611이고 1613 ECU 측 EMS 측 캔 신호 수신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요 새끼나 메시지 이상이나 같은 말이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어쨌든 캔 신호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ABS ECU 위치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밑바닥이 있어요. 우리가 또 이 커넥터에서 파형을 찍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 너무 좁고 좀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웠어요. 엔진 컴퓨터는 저 이쪽에 있고요. 설치되어 있네요. 기능으로 보면 엔진 ECU 및 TCU에 TCS 제어를 하기 위해 캔 통신을 하는 버스 라인의 슬립량에 따라 엔진 토크 저감 요구를 한대요. 그러면 연료 컷, 퓨엘 컷 및 TCS 제어 요구 신호를 전송한다. 엔진 ECU는 HCU는 뭐냐면 ABS 모듈 얘기하는 거예요. HCU가 요구한 실린더 수만큼 퓨엘 컷을 실행하며 또한 엔진 토크 저감 요구 신호에 따라 점화 시기를 지각한다. TCU는 TCS 작동 신호에 따라 변속단을 TCS 제어 시간만큼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이는 킥다운에 의한 저속 변속으로 가속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확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거예요. 코드 설명은 ABS ECU는 정상 전압 범위 내에서 비정상적인 EMS 메시지가 감지될 경우 이 코드를 나타낸다.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을 하며 이 코드를 띄운대요. 이거는 이제 판정 조건이고 내부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정상 전압 범위 내에서 EMS 메시지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 띄운다. 띄우게 되면 ABS, 그 다음에 EBD 제어는 허용을 하고 VDC는 금지를 하고 또 VDC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 요때 이제 그 결함 내용은 ECM 결함, 그러니까 엔진 ECU 결함이란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꼭 엔진 ECU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ECM으로 교환 후 작동이 정상이면 ECM을 교환을 하고
교환 후 작동이 정상이 아니면 정상적인 HCU, 그러니까 ABS 모듈을 얘기하는 거예요. ABS 모듈로 교환 후 고장 수리 확인 절차 과정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은 엔진 ECU를 교환을 해서 해결을 해보고 되면 그렇게 쓰면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ABS ECU까지 가르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점검한 바와 또 제가 진단하면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침서와 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갈아볼 수밖에 없어요. 외적인 요인은 없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다 대고 터보도 장착을 했고 매핑까지 다 한 상태다 보니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거 개조한 거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리하려면. 그러니까 뭔가를 개조를 해서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있다라면 분명히 손해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포기를 해야 돼요. 뭐 두 가지 다 좋은 쪽으로만 얻어서 다 얻어지면요 좋겠지만, 분명히 좋은 것이 있다라면 어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나쁜 것이 또 있네요. 어쨌든 진단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